결국 7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며 5개월 내 최고치까지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의 이야기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보였고 그중에서 코스피가 1.7%로 크게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2,700을 넘어서서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감까지 크게 키워가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에 나서면서 어제장에서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까지도 모두 매수하는 흐름이 기관 쪽에서 나왔고요. 방산과 조선부터 시작해서 원전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 주도주들 위주로 강세가 계속해서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어제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란히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핫한 테마 안에서 지속적인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선 쪽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다면 업황별로 시장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주도주들이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들이 화려하게 컴백했다라는 타이틀을 다려봤는데 어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날장에 강세를 보였던 것도 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힘이 되어줬던 이슈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 안에 있었던 이슈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K칩스법이 기재위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 반도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지금 도요타가 LG 엔솔에서 2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구매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엔솔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모두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캐나다 양극재 공장 이제 5월부터 준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전해오면서 포스코 DX가 25%, 포스코 엠텍은 1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중국발 이슈로 상한가 안착하는 기업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전고체 배터리를 오는 27년에 양산에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상해 증시에서도 50개가 넘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해당 훈풍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 불어오면서 동아비업이 상한가 탑머티리얼이나 TCC 스틸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시간에서 함께 확인해볼 핫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이 이제 풀린다라는 기대감 스멀스멀 나왔었죠. 때문에 올해 엔터주들을 놓고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고 무엇보다 콘텐츠 관련주들은 일단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관세 프리존에 놓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시기가 어제 단독 기사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르면 올해 5월 정도면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중국이 경제 회복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빨리빨리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달, 다음 달에 이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표적인 입장은 한한령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이 컨센서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17년도에 사드 배치 보복 이후로 한국의 콘텐츠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금지되다시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는 22조 원으로 한국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풀리게 됐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에서 콘텐츠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연간 기준으로 2,500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나 게임, 엔터 쪽 그리고 화장품이나 의류주들까지 오늘 함께 동반 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해당 이슈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글로벌에서 전해진 이슈들과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여파가 있을 두 종목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 마요라나 1을 공개를 했는데 기존에 구글이 공개했던 것과는 다른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팅 칩입니다. 기존 구글과 IBM 같은 경우는 초전도 큐비트를 사용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위상적 큐비트를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AI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가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도 리게트 컴퓨팅 CEO가 직접적으로 5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칩을 아예 공개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국내 증시에서도 같이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새로운 저가 AI 폰 출시를 했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했고 가격은 $599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28일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또 중국을 필두로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던 아이폰이기 때문에 저가형이지만 AI가 출시된 고성능의 핸드폰이 이 애플이 그동안 부진했던 판매량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미증시에선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내용을 소화하는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새벽 사이에 FOMC 회의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약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인플레이션이나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작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놓고도 코멘트가 나왔는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제약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쪽에도 25%에 달하는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다만 뉴욕 증시는 오늘 해당 소식을 나름 잘 소화를 해주면서 장 막판에 모두 상승으로 전환됐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8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해서 2,700선 탈환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